식단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살이 도무지 안 빠지시는 분들 있죠?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낮에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 떠진다. 손발은 차고 조금만 더 먹으면 바로바로 살이 붙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몸, 어떻게 하면 그 몸의 대사 시스템을 다시 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운동해서 근육 키우세요, 평소보다 물 많이 드세요, 이런 뻔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인터넷에 이미 넘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왜 그게 안 되는 몸이 됐는지,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쉽게 말하면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고 장기들이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 그런데 이 에너지의 크기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배터리 10% 남았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화면도 어두워지고 이것저것 어플도 작동이 안 되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딱 절전 모드로 전환이 돼요. 지방 태우는 거 멈추고 근육도 아끼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추운 데서 열량 소모가 된다는 게 충격. 대학생 때 덜덜 떨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 덜 찐 건가요? 크크크. 맞아요. 이분 직관이 맞는 거예요.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열을 발산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소비, 즉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콜드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15분 정도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몸이 체온을 올리려고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찬물 샤워, 그리고 겨울에 잠깐 환기되는 공간에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몸이 차가운 분들은 온도나 시간을 약하게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체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따뜻한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고, 손발이 차고 항상 추위 타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체온을 결정하는 핵심 호르몬은 바로 갑상선 호르몬 T3입니다. T3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가동시켜서 열을 만들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 댓글을 보면 얼마 전 교육방송에서 사람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지방을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대요. 운동도 유산소가 맞는 사람, 근력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데 모든 사람에게 키토제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맞아요. 사람마다 유전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기초대사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유전자보다 인슐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지면 지방이 분해되는 호르몬들이 활성화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몸이 따뜻해졌어요입니다.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이 올라간 증거죠. 반대로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고 몸은 에너지를 쓰기보다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거죠. 물론 키토제닉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이어트라고 하면 바로 식단부터 시작하는 거죠. 탄수화물 끊고 칼로리 줄이고 단식하고. 그런데 이미 절전 모드에 들어간 몸에 에너지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렇게 판단해요. 오늘도 에너지가 부족하겠지? 더 아껴야 되겠다. 절전 모드를 더 단단하게 잠궈버리는 거죠. 살이 더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대사 자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가 맞냐? 1단계, 수면부터 잡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T3는 수면 중에 충전돼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과 T3가 같이 분비되면서 대사가 리셋됩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0% 이상 높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잠이 다이어트라는 이야기죠. 2단계, 아침 식사로 대사 스위치를 켜기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안에 식사를 해줘야 해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코티솔 호르몬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낮에는 활성화되고 밤에는 안정되는 리듬. 아침을 굶으면 몸은 절전 모드를 더 강하게 걸어요. 기초대사량 낮은 분들은 지금 당장 탄수화물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과 반쪽, 고구마 작은 거, 현미밥 반 그릇. 정제 탄수화물 말고 좋은 탄수화물, 거기에 단백질을 붙여 드시면 됩니다. 3단계, 2주 뒤부터 식단 조절하기. 수면이랑 아침 식사 먼저 2주 동안 해보시고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킨 분들이 한 달에 3에서 4kg 지방 위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댓글을 보시면 잠자는 게 식단보다 더 힘들어요. 이 댓글에 좋아요가 257개예요. 정말 공감이 되죠.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은요, 아기 재우다가 같이 자고 새벽에 깨서 수유하고 아이들 밥 챙기다가 내 밥은 대충 때우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잠 자고 싶어도 아기가 안 자면 못 자는 거고, 아침 식사 챙기고 싶어도 등원 준비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자는 시간이 7시간이 힘들면 6시간만이라도 연속으로 자는 게 낫습니다. 쪼개서 자는 것보다 연속 수면이 호르몬 분비에 훨씬 유리해요. 아기 재우고 나서 핸드폰 보고 맥주 한 캔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일찍 자보세요. 평소보다 하루 한두 시간 더 자는 거 하루만 해봐도 몸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아이 밥 챙기면서 꼭 내 밥도 같이 챙겨 드시고요.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랑 똑같이 먹되 삶은 달걀 2개, 바나나 하나라도 챙겨 드시고, 이 바나나 하나가 공복을 깨고 대사 스위치를 켜줄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몸에 식단부터 시작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올바른 순서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수면 먼저. 밤 12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연속 수면. 7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6시간 또는 5시간을 연속해서 자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 식사로 대사 스위치 켜기. 기상 후 1시간 안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과정을 2주 동안 지속해 보시고 그 후에 식단 조절하기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면 그때부터 천천히 식단을 바꿔보는 거죠.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한 달에 2-3kg 지방 위주로 빠지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되거든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오늘도 파이팅 해보세요. 작심 3일이 10번 모이면 30일이 되고 또 10번 모이면 300일이 됩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